조선시대의 또 다른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다. 바로 조선 왕조 의궤다.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한 행사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길례, 빈례, 흉례, 그리고 제례, 가례 등이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 의궤를 만든 나라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밖에 없다. 조선 왕조가 이처럼 의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행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똑같은 행사를 여러 번 치르게 되죠. 왜냐하면 길례나 흉례나 가례나 이런 행사들은 왕실에서는 1년에 몇 번씩 더 치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앞으로 이런 그 행사할 때 의식이 굉장히 이제 탄탄해지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10년째 의궤 복원에 열정을 쏟고 있는 장인이 있다. 황치석 소장. 그는 특히 의궤의 백미인 그림 부분에 반차도 재현해 모든 열정을 바쳤다. 황치석 소장이 복원한 의궤로 대표적인 것은 철종 가례 반차도. 철종과 철인 왕후의 혼례 모습이 담긴 이 그림은 조선 왕조 의궤 가례 반차도 중에서도 가장 길고 화려하다. 황 소장은 기존의 책 형태로 되어 있는 의궤를 24m짜리 두루마리 의궤로 재현했다. 그래서 두 면씩 끊어서 보게 되는 반차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사의 전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의궤의 그림은 일반적인 회화의 상식을 깨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의궤를 제작할 때 22명에 이르는 화공들이 여러 시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그렸다. 그래서 반대편 인물들은 마치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려져 한편으로는 해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의궤가 순수 미술 작품이 아니라 행사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궁을 한 폭에 다 담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그 한 폭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고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화백님께서는 네. 다른 화가는 달리 기록화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그림을 많이 작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림 기록화를 관심을 갖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2005년에 궁중에서 그 친잠 어계를 재현한 행사에 해경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계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어계 속에 그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어계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중에 하나고요. 그 다른 기록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나 다른 그 난중일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일하게 그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계속 꾸준하게 20년 이상 그려오면서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주어졌고 그 그림의 반차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재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참 모든 그림이라는 예술이라는 작업은 제대로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네. 그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세계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은 또 이런 전시회는 매우 의미가 있지 않는가.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품이 또 뉴욕에까지 왔어요. 네. 우리 뉴욕 동포들은 매우 행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뉴욕문화원에서는 이제 한국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 이제 초청 화가로 이제 네. 이번에 특별 전시회를 해서 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죠? 네, 네. 그 기간이 벌써 5월 3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8월 언제까지인가요? 31일까지. 아직 네. 기간이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네. 기록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황 선생님께서 그리신 작품이고. 네. 근데 이게 뭐 한 일주일 걸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게? 이 작품을 그 선정하기까지 어계를 연구하고 또 이 작품이 왜 가치롭고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하는 거를 발견하고 여러 연구가들의 문헌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작품의 형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전문가 자문들을 구해서 이 작품을 제작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실제 이제 이 24미들을 그리기까지는 하루에 정신 집중해서 그 목을 갈아서 하나하나 밑그림을 그리고 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자고 밤새도록 12시부터 앉아서 그릴 때가 많았죠. 네. 그것이 한 2, 3년 네. 정도 걸려서 실질적으로 그림 작업은 2, 3년이지만은 이것을 고증하고 네. 역사적인 어떤 의미까지 찾기까지는 10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린 역사적인 기록화 그림이 지금 뉴욕문화원의 전시관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만 들어도 많이 그 가슴에서 지금 막 감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이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드린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네. 지금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좀 등재됐나요? 어떤 게? 조상제 얼개 자체가 네.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2007년에 등재됐고요. 네. 손하성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뉴욕에 이 그림을 가지고 전시하게 된 것은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도 네.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어계의 그림 속에는 그 시대의 복식 문화라든지 어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뉴욕은 특히 문화예술, 패션, 그렇죠. 검융의 세계적인 도시이기 도시죠. 때문에 이 아름다운 뉴욕에서 이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가슴이 설레고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교포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후세들도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기록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네. 한국이라는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시를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황화백인데 우리 한국의 기록 문화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더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록화라고 전시를 한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또 해외에서 전시를 한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황화백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좀 하시는 걸 꺼리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유산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알리기 위해서는 네. 기록을 많이 하는 작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조 올해에 대한 많은 그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싶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록화를 그려놓는 그런 작업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정신적으로 잘 가듬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원하는 바를 잘 개성할 수 있도록 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왕조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황치성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 국회 아트갤러지 전시작가로 선정되어 전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추천해 주신 정동규 의원님과 국회 사무국의 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인의 축제 기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 어계의 그림 부분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새롭게 재현하여 한국의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은에서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국가 의례를 기록으로 담은 조선왕조 의궤는 국가 행사인 오례, 길례, 가례, 굴례, 빈례, 흉례를 행하는 규범서로서 구체적인 지침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채색 그림으로 남겨 현장감 있게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의 형식에 따라 엄격하게 국가의 의례를 행할 수 있어서 동방예의지국으로 한국을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유례가 없는 조선왕조만의 독특한 기록문화의 정수이며 기록문화의 혁명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 중에 꽂힙니다. 이번 전시작품은 국가의 오례 중에서 춤과 효를 바탕으로 한 길례와 굴례를 중심으로 종묘대제, 사직대제, 대사례 의례, 이순신 장군의 백전백승의 정신을 담은 조선수군 훈련도, 수원하성에서의 병조와 장룡령 군사들이 야간 군사 훈련을 하는 그림을 뛰어난 조선 하원의 장인 정신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재현하였습니다. 장엄한 그림을 통해 문화예술의 르네상스기인 영정조 시대의 조선 하원들의 국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화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고증과 문헌 연구와 자문과 어람령 어계를 과학적으로 안료 분석하여 당시 사용한 안료를 찾아서 천년 석체와 안료를 사용하여 그렸으며 그 그림의 기법은 조선 하원의 궁중합법을 전수받은 파인송규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그렸습니다. 종묘 사직 친양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무형문화재 이전 선생님의 고증과 자문, 문헌 연구를 통해 가독이 어려운 그림을 새롭게 되살렸습니다. 수조도 조선 수군 해진도는 전문가의 자문과 문헌 연구와 소장 박물관들의 그림을 비교 검증하여 그림과 글, 부두기와 함께 색의 배치 훈례에 맞게 화려한 석체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수원화성 야조도는 세계의 문화유산인 화성을
화성 성역 어괴와 현재 완성된 화성의 모습을 한 폭에 볼 수 있도록 새롭게 그렸습니다. 어괴의 반차도는 기량이 뛰어난 공중하원 수십 명이 그렸으나 지금 혼자 어괴 재현 작업을 한다는 것은 끈질긴 집념과 고통이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장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힘든 과정이었고요. 병인 양육 때 프랑스에 침탈된 외교장과 어괴의 귀환을 염원하며 그려온 어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외교장과 어괴를 처음 발견하여 감동하던 박건선 박사의 전율이 흐르는 감동과 뿜어 나오는 목항의 감동, 그 감동에 매료되어서 장인의 정신으로 기록화 어괴 지원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사는 곧 나라를 상징하므로 국민의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안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정치의 산실인 대한민국 국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시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기구인 국제기록유산센터가 한국 청주에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의 상징국이 되어 축하드리며 2018년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궤가 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200년, 300년 전의 어궤가 어떻게 행사를 궁에서 다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의궤 속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동안 20년 정도 그려오면서 이 어궤 속에 있는 그림을 꼭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어궤는 책으로 되어 있어서 2페이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름다운 행렬을 한눈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 92페이지의 그 나누어진 그림들을 두루마리로 연결해서 제작해서 펼치니까 24m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4m의 가장 아름답고 긴 왕의 혼례, 가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금 전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왕조 어궤는 국가의 중요한 오례,
길래와 가래, 흉내, 빈내, 군내 5가지 어뢰를 책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요. 또 그 속에 그림이 있는 것을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길래, 가래, 굴레는 그렸고요. 그다음 이제 빈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빈내를 그리고 흉내까지 다 그렸기 때문에 올해가 다 완성되면은 이런 그 국가의 올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의궤는 다른 세계 기록 문화유산보다 화려한 채색의 그림이 있는 소중한 가치가 높은 기록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새롭게 펼쳐서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한국이 기록 문화의 종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을의 특별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환지 본처하길 기대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국가을에 참여하는 무무백관과 각종 기물 등의 정해진 위치와 행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 반차도. 반차도는 국가을의 예모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 반차를 숙지시키고 검칙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돼 평상시 업무 지침으로 삼으며 당시 매뉴얼 역할을 했던 기록화입니다.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이 어제부터 8월 31일까지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을에 북끝으로 펼쳐낸 조선왕실의 기록화 특별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록 문화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그런 관심을 널리 가지고 또 실록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의미와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전시회에서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현하고 재해석한 황치석 작가의 작품을 통해 조선왕조 의궤의 가치를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황치석 작가는 20여 년간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를 고증해 모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전통기법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기록화를 새롭게 모사한 작품들로 조선왕실 의례 전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루마리와 절첩으로 제작을 해서 92페이지의 철종 가래 반차도를 23m로 펼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했고요. 원행 정리 어귀도 63페이지를 펼쳐서 30m 두루마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록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국가다라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1795년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한 장면이 그려진 덕리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우리나라에서는 진본을 실견할 수 없는데 이번 전시에서 모사본을 통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경 황치석입니다.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에서 2021년 조선왕조 의궤 중에서 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반차도를 그동안 그려온 것을 이번에 다 펼쳐놓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전시 주제는 반차도를 만나는 국가의례입니다. 조선왕조는 나라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 국가의 올해를 행할 때마다 소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또 그림으로 이렇게 반차도까지 남겼습니다. 문후세자 정조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 3살 때 왕세자로 책봉되는 그런 행사를 이 반차도를 그려서 남겨놨습니다. 이 문후세자 책례 반차도 보면은 처음에 부관이 나오는데 이제 시강원 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세자이기 때문에 왕이 교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명 요여가 나오고요. 그다음 왕세자이기 때문에 죽책입니다. 책에다가 글을 새겨서 왕세자에 대한 글을 올리는 체여가 등장하고요.
그 평교자, 그다음 왕세자 연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명세자, 왕세자 입학도는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식을 하는 장면, 어뢰 절차를 글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서는 현존하는 것으로 유일합니다. 앞에는 어뢰 절차에 대한 글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창경궁에서 이게 왕세자가 출궁해가지고 성균관으로 가는 행차의 장면이 출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면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는 공자부터 18신의의 유교 성현들에 대한 신의가 있는데 거기에 술잔을 올리고 향을 올리는 작훈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왕복인데요. 그 박사님한테 왕세자가 박사님 저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합니다. 왕복 왔다 갔다 3번을 반복한다 해서 왕복이 절차고요. 그 왕세자가 이제 스승님한테 폐물을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패에서는 이 3가지 예물을 스승님한테 올리는 의식이 수패입니다. 아, 박사님이요. 그럼 제가 진짜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왕세자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해서 저기 노란색 자리가 왕세자 자리입니다. 그 스승이 앉은 앞에 왕세자가 책을 펼쳐놓고 자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입학의 그림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조 왕이 방녀 축하한다 하는 것이 이제 수하입니다. 이 6가지 어뢰 절차가 있고요. 네, 여기 철종 가래도 감옥에는 이 철종 왕비가 간택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금형 요여가 있고 그 다음에 왕비기 때문에 옥책이 주어집니다. 옥에다가 금으로 글을 새긴 옥책 요여가 등장하고 그 다음 왕비기 때문에 금보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금보 체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비가 입을 그 명복을 체여에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옥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비의 행렬을 위해서 여성들이 행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내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녀도 여성 어녀가 왕비의 가마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상궁이 너를 쏘고 가는 이러한 독특한 모습들로서 장엄하고 화려한 그런 행차를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가래반차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가의 오래 중에서 흉내에 해당됩니다. 흉내는 왕과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반차도는 정조의 국장도감역의 반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 반차도 속에서 보시면 여기 견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여가 나옵니다. 정조의 장례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축산마, 말의 형태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었던 모습, 그 다음에 이 열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보라든지 그 다음에 명정, 소선이라서 흰색 선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요삽, 불삽, 화삽 이런 것들이 대여 옆에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에서 보이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장은 왕과 왕비가 아니고 왕세자, 그다음 왕세자빈, 왕세손이 돌아갔을 때는 예장이라고 합니다. 소세손은 영조의 원손으로서 그 영조의 손자죠. 돌아가셔서 그 장례 행렬인데요. 아마 제일 아름다운 흉내 반차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기 있는 사신도는 종 산릉동암역에 있는 사신도인데요. 여러분들 사신도 하면 뭐가 있나요? 청룡이 있고 백호가 있고 남주자, 북현무 이렇죠.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수호신들이 왕의 시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의 능에 가면 어떻게 조성되는가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을 조성할 때 주변에 정자각 옆에 길유궁도, 그 다음 여기는 이게 이제 윤거 배설도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궁입니다. 위에 제궁의 안에 요 안 벽에다가
이 사신도를 이렇게 했고, 이 왕의 시신을 넝이나 원에 이렇게 할 때 이 움직이게 하는 이 위치, 기구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특별한 그런 도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두 개의 길례입니다. 우리가 길례라 그러면은 길할 길자기 때문에 아주 기쁜 날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처음에 여러분 종묘 사직 많이 들어보셨죠? 곡식의 신과 땅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왕이 봄, 가을로 1년에 2번.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모두 다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애민의 정신이 아주 깃들어 있는 제사가 사직대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제라 해서 대제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는 그동안 조선의 건국 왕과 왕비의 신의가 못 써진 곳이고요. 저 한 칸에 영정전과 영전에 이 왕과 왕비, 그 다음에 공신들의 위패들이 모셔져 있는 공신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세자가 종묘와 사직, 대제를 치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살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무슨 단합대회 하듯이 이렇게 활쏘기를 하면서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 대사례도인데요. 그 중에서 왕이 직접 활을 쏘는 것은 어사례도라고 합니다. 어사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활을 쏘는 관역이 빨간색은 왕의 관역이고 파란색은 신하들의 관역입니다. 그래서 왕의 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왕의 자리는 노란색을 항상 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룡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저기 왕이 저 자리에서 이게 붉은색 곰 얼굴을 향해서 활을 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굴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어첩봉안도인데요. 이 어첩봉안도는 기사 개첩에 들어있는 그림인데요. 숙종이 59세가 될 때 보통 이제 그 높은 벼슬을 하신 분들이 70세 이상 되면 기로에 모임을 하는데 숙종이 59세 때 기로소에 입소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입소하는 과정에서 11분을 초대해서 기로소의 그 회원들을 초대해서 지금 왕의 어첩을 들고 봉안하러 가는 행렬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귀에 나오는 반차도와는 달리 여기는 백성들이 구경하는 모습이 옆에 그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반차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월 오학도는 이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이 앉는 자리 뒤에는 항상 1월 오학도가 배치되었고요. 굉장히 한국의 궁중화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1월 오학도를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규장각 현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문화유산들이 이렇게 한 폭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 문화를 어떻게 기록문화유산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한 폭으로 담은 창작 천년의 기록유산입니다. 네, 이 행차는 정조대왕이 1795년 정조 19년에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해감년을 맞이해서 수원에 있는 화성을 새로 짓고 이 화성 봉수당에서 어머니 해갑잔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행차이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해경궁 씨가 남편의 그 노소로 처음으로 가는 행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여동생 청령군주와 청성군주를 데리고 해경궁 씨와 두 딸이 같이 아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그 원으로 가는 행차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원행정리의궤도라는 101면의 방대한 그림으로 된 그 책 중에서 이 반차도 행렬만 63쪽에 걸쳐서 그려져 있고요. 63면에 걸쳐 있는 그 반차도를 전체 다시 먹으로 필사를 하고 석체나 천연알로로 채색을 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다시 제작했습니다. 총 길이가 30m 정도 되고요.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1447명이고 이 말은 540필이 이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른 반차도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정조는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가기 때문에 왕의 가마는 타지 않고 해금궁의 가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이 말을 타고 가는 자마가 홍량산 아래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청룡군주와 청성군주의 청색, 쌍교, 가마가 뒤에 이어서 가고요. 수라가자에서 해경궁에 가시다가 이제 드시는 음식들을 실어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서상대 야조도인데요. 야조는 밤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상대는 팔달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산 정상에 있는 누각이고요. 그래서 산의 높은 지형을 이용해서 이게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을 지을 때 원래 10년 정도 지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정조는 이것을 2년도 안 돼서 이 성을 5.7km로 완성을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봉수당 진찬도인데요. 왕의 행사와 왕도의 행사는 진년이고 여기 진찬은 왕의 어머니 해경궁을 위해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진찬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봉수당은 아까 소원하성에 그게 해가분회를 하는 장소고요. 여기 N편에 음악차가 있는 걸로 봐서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갑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기 위에 의자 자리에 정조의 자리가 병풍을 두른 그 밑에 자리가 있고요. 어머니 해갑 잔치를 하는 궁중 정자의 춤을 추는 모습이나 이런 동반서반을 초청해서 악성들이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봉수당 진찬도입니다. 연희당 진찬도인데요. 연희당은 창경궁에 있는 그 해경궁이 거처하는 곳이고요. 근데 실제 이제 해경궁의 해갑은 생신던 6월달입니다. 그 해갑 신날에 궁에서 간단하게 어머니를 위해서 절을 올리고 해갑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장면이 연희당 진찬도입니다. 어계 속에 보면은 대호계를 11번을 행했다는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조가 이 저 방대한 화승을 짓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민의 그런 정치로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이 대호계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을 10년을 계획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하연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원의 유수인 최재공이 정조를 대신해서 낙선연도에 참여해서 푸른색 옷을 입고 가운데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궁중의 정제들이 춤을 추는 모습, 여기 호랑이 춤과 뭐 해태춤 이런 것, 그다음 채붕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